전직 유도 선수 할머니의 학폭 참교육. 2023년 가을,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인 지우는 오늘도 축구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팀장 승현이와 그 일당 민수, 태준이가 지훈을 운동장 구석으로 몰았다. 승현이는 덩치가 큰 편이었다. 일찍 사춘기가 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셌다. 그는 반에서 힘으로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승현이가 지훈에게 축구공을 던지며 말했다. 야, 바보야. 이거 우리 집까지 가져다 줘. 무거우니까 네가 들고 가.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민수가 재빨리 지훈의 뒤로 돌아가 뒷걸음질을 막았다. 태준이는 앞에서 지훈을 밀었다. 승현이가 축구공을 지훈의 얼굴에 세게 던졌다. 지훈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냥 돌아서 갔다. 아무도 지훈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지훈은 코피를 닦으며 눈물을 참았다. 울면 더 놀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교실로 돌아간 지훈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책상에는 온갖 욕설과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바보, 찌질이, 왕따 같은 단어들이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써져 있었다. 지훈이 화장실에서 물티슈로 닦아보려 했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손수건에 침을 묻혀 필사적으로 지웠다. 손수건은 새까맣게 더러워졌다. 다음 날, 소풍 가는 날 아침이 밝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훈이 도시락을 꺼내자 승현이가 다가왔다. 야, 뭐 맛있는 거 가져왔나? 나 배고픈데. 승현이가 지훈의 도시락을 빼앗아 들여다봤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었다. 계란말이, 소세지, 브로콜리까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담겨 있었다. 이런 걸 먹고 다녀? 애기 같네. 승현이가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밥알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지훈의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다.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른 척했다.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회의가 있다며 교무실에 가서 없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반찬들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오후 수업 시간, 그룹 활동이 있었다. 4명씩 조를 만들어 과학 실험을 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만 혼자 남았다. 아무도 지훈과 같은 조가 되려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지훈을 다른 조에 억지로 넣었다. 하지만 그 조 아이들은 지훈을 완전히 무시했다. 실험 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고 의견을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학교 시간이 되자 지훈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평소보다 2배나 오래 걸렸다. 집에 도착했지만 부모님은 없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야근이고 엄마는 파트타임 일로 저녁 8시가 넘어야 들어온다. 지훈은 항상 혼자였다. 냉장고에서 냉동만두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맛이 없었다. 특히 오늘은 더욱 그랬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진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지훈은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승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무서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할머니 이성자육 15세가 들어왔다. 성자는 일주일에 2번씩 지훈이를 보러 왔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주말에 함께 보내려고 온 것이었다. 성자는 지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다. 코 주변에 맑은 상처가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아, 어디 다쳤니? 이게 뭐야?
지우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자가 지훈의 상처를 소독하며 조용히 물었다. 누가 그랬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지훈이 끝내 터져버렸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다. 축구공을 맞은 것, 책상 낙서, 도시락을 떨어뜨린 것, 그리고 그동안 계속 당해온 괴롭힘들까지. 성자는 지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성자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세상에 공짜로 맞는 건 없단다. 할머니가 내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은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성자는 지훈이 잠든 후에도 잠들지 못했다. 손자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동시에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성자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옛 이사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맨 위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982년 전국체전 시상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22살의 성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서 있었다. 그 아래로는 각종 메달과 상장들이 나왔다. 전국 고등학교 유도대회 금메달, 대학 유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 1984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트로피까지. 젊은 시절의 성자는 한국 여자 유도계에 떠오르는 스타였다. 성자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때를 회상했다. 키 165cm에 체중 70kg,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 특기는 업어치기와 허리우리기였다. 상대방을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 매트에 내리치는 기술이 일품이었다. 당시 성자의 별명은 회전목마였다. 상대를 업어서 빙빙 돌린 다음 내리치는 모습이 마치 회전목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성자가 도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체육관에서 보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에는 연습으로 생긴 상처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1985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끝났다. 결승전 상대는 라이벌 김미숙이었다.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해온 사이였다. 경기는 연장까지 갔다. 성자가 자신의 필살기인 허리우리기를 시도하는 순간 상대방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졌다. 그때 성자의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었다. 성자는 매트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십자인대 파열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웠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같은 실력은 나올 수 없었다. 의사는 선수 생활은 포기하라고 했다. 25세 선수 생활을 끝낸 성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평생의 꿈이던 올림픽 출전은 물 건너갔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런 성자를 일으켜 세운 건 지금의 남편 창수였다. 창수는 성자의 대학 선배로 부상당한 성자를 꾸준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1987년 성자는 창수와 결혼했다. 유도를 포기한 대신 가정에 충실한 아내가 되기로 했다. 이듬해 딸 미영이가 태어났고 성자는 평범한 주부의 삶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딸 미영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12년 전 지훈이가 태어났다. 성자에게는 첫 손자였다. 지훈이는 성자를 무척 따랐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주 놀았고
성자도 손자를 무척 아꼈다. 지훈이가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울 때, 첫 말을 할 때, 유치원에 입학할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훈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동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성자의 과거를 떠올렸다. 성자 씨는 옛날에 정말 대단했잖아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맞아요. 그때 얼마나 멋있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젊어 보이시는걸요. 하지만 성자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65세 할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젯밤 지훈이의 눈물을 보는 순간 성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투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성자는 거울 앞에 섰다. 65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깨는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자가 혼잣말했다. 내가 못 이룬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손자까지 무시당하게 두진 않을 거야. 그날부터 성자의 하루 일과가 달라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조금씩 풀어나갔다. 월요일부터 성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훈의 학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피해 상황이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교과서 곳곳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연필은 대부분 부러져 있었고 지우개에는 칼 자국이 나 있었다. 공책에는 먹물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훈의 일기장이었다. 오늘도 승현이가 나를 때렸다. 도시락을 또 뺏겼다. 친구들이 나를 피한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성자는 지훈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지훈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지훈이요?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정도 아닐까요? 성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았다. 성자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65세 할머니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손자를 마중 나온 할머니로 보였기 때문이다. 성자는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왔다. 성자는 망원경을 준비해 상황을 자세히 지켜봤다. 지훈이 혼자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승현이와 일당들이 다가갔다. 지훈의 책을 빼앗아 찢고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성자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방과 후에는 더 심각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사라진 운동장에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승현이가 지훈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아이들이 둘러싸서 도망갈 수 없게 막았다. 성자는 일주일 동안 이런 장면들을 계속 촬영했다. 총 15개의 동영상과 30여 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동시에 성자는 자신의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태권도장을 찾아갔다. 태권도장 관장 김성우는 성자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성자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어쩐 일로? 성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몸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실버 클래스도 인기 있어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성자는 손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더욱 도와드려야죠. 체육관은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성자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체육관에 나왔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났다. 일주일 후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매트 위에서 낙법 연습을 했다.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 옆으로 구르기. 몸이 매트와 부딪히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어깨와 등이 아팠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예전 감각이 돌아왔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본기가 돌아오자 성자는 기술 연습을 시작했다. 안고 들어 업어치기, 허리 우리기, 발 걸기까지. 상대방은 없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다. 김 관장이 가끔 성자의 연습을 지켜봤다. 정말 대단하세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술이 살아있네요. 성자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굽었던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졌다. 살짝 늘어났던 살도 빠지면서 근육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새벽 조깅은 기본이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도 매일 했다. 지훈이가 학교에 가면 유튜브로 유도 기술 영상을 보며 연습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성자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성자 씨, 요즘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무슨 운동 하시나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뭔가 당당해 보여요. 성자는 그저 웃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어느 날 성자는 40년 전 도복을 꺼내 입어봤다. 허리 부분이 조금 타이트했지만 입을 수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성자는 도복을 입은 채로 기술 연습을 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2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성자가 직접 나설 때가 왔다. 목요일 방과 후 또다시 운동장에서 괴롭힘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승현이가 지훈의 운동화를 벗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민수는 지훈의 책가방을 뺏어서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태준이는 지훈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지훈이 무릎에 상처를 입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괴롭혔다. 울지 마, 바보야. 그래. 더 시원하게 울어봐. 승현이가 지훈의 머리를 때렸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성자가 나타났다. 손에는 축구공 하나를 들고 있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다. 얘들아, 공놀이 하니? 할머니도 끼워줄래? 성자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승현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TV나 보세요. 그러게요. 여기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민수도 거들었다. 성자는 웃으며 축구공을 승현이에게 굴려주었다. 공 차는 걸 보여줄래? 할머니가 받아볼게. 승현이는 성자를 놀려줄 생각으로 공을 3개 찼다. 할머니를 맞춰서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 하지만 성자는 공을 가볍게 받아낸 후 발로 살짝 차서 승현이의 배를 정확히 맞췄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다. 승현이가 으윽하며 배를 움켜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공이 튀었나 보네. 미안해. 성자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민수가 화를 내며 성자에게 달려들었다. 할머니가 감히. 민수가 성자를 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성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민수의 손목을 잡고 가볍게 비틀면서 동시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민수가 매트 위도 아닌 딱딱한 운동장에 그대로 엎어졌다. 아야!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이 아픈지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다.
태준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 65세 할머니가 자신들보다 힘이 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성자가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너희들이 우리 지훈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봤어. 승현이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게 뭔데요? 장난인데요. 성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난? 이것도 장난일까? 성자가 승현이의 팔을 잡고 살짝 뒤로 꺾었다. 유도에서 상대를 제압할 때 쓰는 기술이었다. 아프긴 했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의 힘이었다. 아야, 놔주세요. 승현이가 소리쳤다. 성자가 승현이를 놓아주며 무겁게 말했다. 내 힘으로 약한 친구 괴롭히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이제 알겠니? 아이들은 겉으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65세 할머니가 자신들을 단숨에 제압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성자는 지훈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다. 무릎에 난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상처 치료하자. 지훈은 할머니가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성자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우리 지훈이한테 손대면 할머니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이렇게 곱게 끝나지 않을 거고.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훈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따돌림은 계속되었다.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겉으로는 괴롭힘이 줄어든 것 같았지만 성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실제로 지우는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었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승현이의 어머니 박미선이 학교에 찾아와 교무실에서 항의했다. 다른 가해자들의 부모들도 함께였다. 박미선이 목소리를 높였다. 애들끼리 하는 장난인데 왜 어른이 나서서 우리 애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민수 아버지 김철수도 거들었다. 요즘 애들이 그 정도 장난은 다 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 이혜진도 난처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다른 아이를 괴롭힌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괴롭혔다뇨? 증거라도 있나요? 태준이 어머니 최영희가 따져 물었다. 그때 성자가 교무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침착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머니입니다. 부모들이 성자를 보며 수군거렸다. 생각보다 당당한 모습이었다. 성자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다. 증거 말씀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승현이가 지훈을 밀치는 장면, 민수가 지훈의 책가방을 뺏는 장면, 태준이가 지훈을 발로 차는 장면까지. 한 달간 촬영한 15개의 동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부모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다. 특히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에서는 교무실이 조용해졌다. 지훈이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줍는 모습을 보며 이혜진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성자가 조용히 말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 동영상들은 교육청과 경찰서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미선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를 다치게 할 권리가 있나요? 성자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아이들을 다치게 했나요? 단지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성자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지훈의 찢어진 교과서, 부러진 연필,
낙서가 가득한 책상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것들도 장난인가요?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부모들은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성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혹시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 65세 할머니가 손자 지키기 위해 나서.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올 텐데요. 이 말에 부모들은 완전히 굴복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 폭력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교무실에서 나온 성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단순히 사과받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아이들이 진짜로 변해야 했다. 며칠 후 성자는 가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승현이었다. 방과 후 학교 앞에서 승현이를 기다린 성자가 말했다. 승현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승현이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부모들이 성자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단단히 일렀기 때문이다. 성자가 승현이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물었다. 너는 왜 지훈이를 괴롭혔니? 승현이가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재미있다고? 승현이는 고개를 숙였다. 막상 어른 앞에서 말하려니 부끄러웠다. 성자가 계속 물었다. 집에서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해도 재미있겠니? 친구들이 너를 때리고 도시락을 뺏어도 괜찮겠어? 승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그럼 지훈이는 어떨까? 지훈이도 너처럼 아픈 감정을 느꼈을 거야. 승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성자가 제안했다. 운동 좋아하니? 할머니랑 같이 운동해보자. 진짜 힘이 뭔지 알려줄게. 다음 날부터 성자는 아이들을 동네 폐체육관으로 데려갔다. 김 관장이 허락한 공간이었다. 첫 번째 훈련은 타이어 굴리기였다. 무거운 트럭 타이어를 체육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굴려야 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민수가 불평했다. 힘을 기르는 거야. 진짜 힘 말이야. 성자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이어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10m도 굴리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성자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65세의 나이에도 타이어를 가볍게 굴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놀랐다. 두 번째 훈련은 매트 운동이었다.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구르기를 반복해야 했다. 어지러워요. 태준이가 중간에 포기하려 했다. 포기하면 약한 거야.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해. 너는 진짜 강해지고 싶니? 가짜로 강해지고 싶니? 성자가 물었다. 태준이는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계속했다. 세 번째 훈련은 버티기였다. 물구나무 서기를 5분간 유지해야 했다. 아이들은 1분도 못 버티고 주저앉았다. 훈련이 끝난 후 성자가 지친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느낀 게 뭐니? 힘들었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도 매일 이런 기분이었어. 너희가 괴롭힐 때마다 이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승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야. 지훈이한테 해야 할 말이지. 성자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진짜 힘을 배운다면 약한 애들 괴롭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거든. 일주일간 이런 훈련이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몸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마음도 겸손해졌다. 성자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와 지역 사회의 벽이었다. 교장 정만수가 성자를 교장실로 불렀다. 정 교장은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지만 사건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꼰대였다. 지훈 할머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애들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정교장의 말에 성자는 실망했다. 아이들의 인권보다 학교 체면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교장 선생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크게 일을 키우시는 것 같아서요. 성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넣었고 지역기자 한명석과도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한명석은 교육 전문 기자로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성자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할머니, 이런 일이 더 알려져야 해요. 숨기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현이 아버지 박종현은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성자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성자에게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말이에요. 박종현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몇백 명인지 알아요? 이 근처 건물주들과도 다 아는 사이고 할머니 집 월세도 올릴 수 있어요. 성자는 전화를 차갑게 끊었다. 평생 매트 위에서 상대를 제압해온 사람에게 이런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SNS에 증거 영상들을 업로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글을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할머니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특히 성자의 과거 유도, 선수 경력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65세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진짜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도 이런 할머니가 계셨으면. 댓글들이 쏟아졌고 공유도 빠르게 늘어났다. 지역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성자를 만나면 격려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늘었다. 시장 아주머니 김순희가 말했다. 성자 언니,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 없어졌어요. 태권도장 김 관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체육관도 마음껏 쓰시고. 하지만 박종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성자의 사위 김동훈이 다니는 회사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이다. 동훈이는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는데 박종현과 업계에서 아는 사이였다. 동훈이가 성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어머니 일 때문에 제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성자는 사위가 걱정되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손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동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훈이를 지켜야 해. 조금만 참아줘. 딸 미영이도 걱정했다. 엄마, 너무 큰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아니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아이들이 또 당할 거야. 성자는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박종현은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성자를 찾아왔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였다. 할머니, 그만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혼났어요. 맞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애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수 어머니도 거들었다. 하지만 성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진짜로 반성하고 있나요?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는 미미했다. 성자 앞에서만 얌전했을 뿐, 여전히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대로였다. 박종현이 마지막으로 협박했다. 그럼 체육관에서 직접 해결합시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를 이기면 모든 걸 끝내는 걸로 하죠.
성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좋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앞에서. 결국 공개 대결이 성사되었다. 대결 날이 정해졌다.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체육관에서 성자와 아이들의 공개 대결이 열리기로 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한명석 기자도 취재를 위해 왔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들이긴 하지만 셋이나 되는데. 성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체육관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한쪽에는 성자를 응원하는 동네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가해자 부모들과 그 지지자들이 앉았다. 성자가 도복을 입고 나타났다. 40년 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살아났다. 사람들이 감탄의 한숨을 쉬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저 나이에 저런 기운이 나다니. 승현이와 민수, 태준이도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 겉으로는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박종현이 규칙을 설명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를 이기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신고도, 언론 보도도 모두 취소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자가 물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대결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승현이가 나섰다. 승현이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센 편이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성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성자는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승현이의 다리를 걸었다. 승현이는 그대로 매트에 엎어졌다. 뭐지? 이게 뭐지? 승현이는 당황했다. 성자가 승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다시 해보렴. 두 번째 시도 승현이가 성자의 허리를 안으려고 했다. 성자는 승현이의 팔을 잡고 허리 우리기를 시전했다. 승현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매트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떨어졌다. 승현이가 일어나지 못했다. 관중들이 놀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와, 진짜 유도 선수셨나봐요. 저 나이에 저런 기술이 나온다고? 두 번째 상대는 민수였다. 민수는 승현이보다 작았지만 빨랐다. 빠르게 움직여서 성자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성자는 민수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있었다. 민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성자가 발을 걸었다. 민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성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수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렸다. 민수도 매트에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 마지막은 태준이었다. 태준이는 이미 무서워서 제대로 싸울 의지도 없었다. 두 형들이 모두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다. 성자가 태준이에게 다가가자 태준이는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무서워하지 마. 성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준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자가 태준이를 가볍게 밀기만 했는데도 태준이는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아이들이 매트에 누워 헐떡거렸다. 65세 할머니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것이다.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할머니 만세. 정말 멋있어요. 박종현과 다른 부모들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할머니 한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자가 쓰러진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알겠니?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힘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 성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할머니는 너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승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한테 사과할게요. 민수와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성자가 아이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지훈이한테, 그리고 너희가 괴롭힌 다른 아이들한테 해야지. 한명석 기자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었다. 박종현이 성자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부모들도 하나씩 사과했다. 성자가 마지막으로 관중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 손자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이 박수로 가득 찼다. 대결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한명석 기자의 기사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65세 할머니의 학교폭력 척결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승현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 예전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었다. 성자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학교 시간, 2학년 아이가 고학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승현이가 나섰다. 야, 그만해. 어린 동생을 왜 괴롭혀? 고학년들이 승현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승현이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눌렸다. 성자에게 배운 자신감과 정의감이 승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승현이의 경고에 고학년들이 물러났다. 2학년 아이는 고맙다며 승현이에게 깊이 인사했다. 민수와 태준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성자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부모들의 변화도 컸다. 박종현을 비롯한 가해자 부모들은 성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이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체육관에서의 공개 대결이 끝나고 성자는 부모들의 성화에 유도교실을 차렸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매주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가했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정도였다. 성자는 단순히 유도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예의와 배려,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다.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성자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성자의 활동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명석 기자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 소개되면서 성자는 정의의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몇 달 후 교육부에서 성자에게 연락이 왔다. 교육 발전 유공자상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시상식 날 성자는 정장을 입고 서울시청 대강당으로 향했다. 지훈과 가족들, 그리고 승현이를 비롯한 유도교실 아이들까지 함께였다. 동네 사람들도 단체로 응원하러 왔다. 교육부 장관이 성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말했다. 이성자 할머니께서는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학교폭력 척결에 앞장서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은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입니다.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성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그냥 제 손자를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관중석에서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웠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성자를 인터뷰했다. 전국의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성자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자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벽에 걸린 교육부 상패를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다. 젊은 시절 성자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전국체전 우승,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진짜 금메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손자를 지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메달이었다. 성자는 오래된 상자에서 40년 전 메달들을 꺼내봤다. 바랜 금메달이 촛불에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메달보다 오늘 받은 교육부 상패가 더 소중해 보였다. 진짜 승리는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였구나. 성자는 일기장을 꺼내 그날의 감상을 적었다. 오늘 큰 상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상은 매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다. 내가 평생 찾던 진짜 금메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상의 행복. 상 받은 후에도 성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유도를 연습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자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학교 폭력으로 고민하는 부모들도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다. 성자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만났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변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우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욱 소중해졌다. 매일 저녁 함께 운동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다. 할머니와 손자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행복한 게.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성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지금이야.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지훈이 할머니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